네, 목요일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달러당 원화 가격도 조금씩 안정화를 되찾고 있고요. 지금 시장 어떻게 해석할지 반도체 일단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 행진을 보면 삼성전자는 다 팔고 하이닉스 쪽으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HBM이나 AI 쪽 그리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에 하이닉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방어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이제는 방향성을 아예 하이닉스 쪽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 담자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이 흐름이 단기간 끝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죠. 특히 이제 부문별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후에 지금 추정이 되어서 나온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의 DS 부문, 즉 이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대부분 다 이제 3조 원 이하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쪽만 거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만 지금 8조 원 이상의 실적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사 간의 동일한 사업부에서 이렇게 실적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은 부분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던 HBM 쪽에 밸류체인에 대한 가시화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메모리 쪽에 대한 변화,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이 SSD를 포함한 전반적인 엔터프라이즈 SSD 쪽의 비중 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커머디티 램 쪽, 커머디티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업 구조를 단번에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HBM이라든지 ESSD 쪽의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공정 쪽의 변화, 혹은 그 공정을 진입하기 위한 설계의 변화가 필요한데, 공정 쪽에서 한번 밀렸다는 얘기는 이 공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한테 좀 물어봤을 때는 적어도 2에서 3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쪽에 이러한 부분 쪽에서 좀 밀리기 시작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이상 됐다는 측면에서 점점 삼성전자가 그 공정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HBM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결국은 SK하이닉스가 계속 따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투자 전략은 항상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반도체를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몇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거기에 액침 냉각, 이러한 살아있는 테마 쪽에 대한 접근 전략이 가능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내가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중장기적으로 그냥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시장 대비해서 좋아질 때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즉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환율 동결도 금리 동결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환율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못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공격적인 대응 전략으로 액티브적인 운용을 통해서 시장 대비 알파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종목 교체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도 좀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하셨고, 그만큼 좀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신 거죠. 다음 화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쪽으로 계속 캐파를 확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월 17만 장까지 생산을 늘릴 거다라고 합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산을 늘린다. 그러면 혹시 HBM 장비 쪽으로도 조금 더 큰
어떤 수주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선 뭐 예상했던 수준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캐파에 대한 증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더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마이크론 쪽 공정에 한미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론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죠. 최근에 뭐 싱가포르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고 준공 움직임을 가졌듯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한미반도체의 실적적인 측면이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AI에 대한 우려감이 거치는 빅테크 쪽의 투자 계획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꼭 실적과 투자 계획만이 아니더라도 그 숫자만이 아니더라도 밸류에이션의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굳이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AI 시장에 대한 성장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밸류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장비단, 부품단에서 잘 탄력을 받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채팅에서도 하이닉스 이제 한 번 오르면 5%씩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도체 업황의 호재가 아니잖아요. 네.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완화된 것이고 그냥 단순 매크로적인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봤을 때 오늘의 매수세, 이 상승이 좀 단기적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불안감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초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이제 오늘 수익률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대략 이제 5에서 6% 정도의 수익을 YTD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수익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글로벌 증시 내에서 선두권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올라온 증시 내에서 혹시나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지표라든지 과거의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의 상승만으로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피의 2500선, 코스닥의 720선의 저항대를 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2000년부터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연간 기준자로 YTD 뭐 20% 가까운 손실률을 기록했을 때는 다음에 반드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주가에서 뭐 조금씩 이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올해 연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회복의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이 뭐 펀더멘탈이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면은 반도체는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도 섹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반도체 상승 사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올해 반도체 섹터들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연간 수익률이 꼴찌였잖아요. 네. 그게 되게 속상했는데 일단 연초 수익률 봤을 때는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그런데 이 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반도체 섹터의 상승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반도체 같은 주도 섹터 위주로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작년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같이 함께 많이 눌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의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이 낙폭과대주의 오늘 반등 시기는 사실 말씀 주셨듯이 매크로의 지표 관련된 호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모든 낙폭과대주들이 다 같이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저는 엔터주라든지 이런 낙폭과대주들은 호조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반도체 섹터 위주로 수급이 유입되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모든 낙폭과대 섹터가 움직이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야 당연히 시장의 반등과 이런 섹터들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장은 분명히
몇몇 가지 짚어봐야 될 요소가 있고 그 첫 번째가 어닝 시즌이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닝 시즌에서는 결국 지난 4분기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호재로 작용했었던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뭐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대략적으로 한 3, 4월 달까지의 주가 상승은 1, 2월 달에 좋았던 종목군들 혹은 1, 2월 달에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종목군들이 3, 4월 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1월 달 어닝 시즌 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도주군들이 그래도 한 3, 4월 달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낙폭과대주들은 사실은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같이 눌렸다고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자, 저희 부품주도 좀 볼 텐데 일단 궁금한 게 메모리 쪽 지금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중국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나 FSD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세가 괜찮거든요.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뭐 소부장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소부장단들이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등이 사실 며칠 전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CXMT의 규제가 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반도체 규제가 며칠 전에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에 CXMT에 대한 규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아무래도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일부 선제적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유망한 테마 쪽은 어디예요? 반도체 안에서? 지금 뭐 사실 이제 가는 테마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 4월 달까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제일 센 섹터는 사실은 유리기판이거든요. 네. 주가가 항상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우리가 이제 이 투자법을 과연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자체는 좀 고민스럽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기판 관련 섹터를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좀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양자 컴퓨팅 종목들도 다시 반등하거든요. 젠슨왕 CEO랑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렇게 끌어내렸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이렇게 잡고 올렸어요. 일단 뭐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알겠는데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양자컴 종목들은요. 단기로 봤는데 왜 이렇게 잘 가요? 사실 이제 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맞아요. 뭐 며칠 만에 이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또 60, 70% 이상 올라온 종목군들이 속출을 하는 등 참 네. 투자 주의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밤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시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참 매매를 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AI 관련 섹터가 미국 내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AI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초반에 이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모든 AI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왔지만은 그 이후에는 정말 핵심 AI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시세를 잃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벤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입 구간으로서 많은 종목군들의 상승과 많은 테마주들을 양산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테마주들을 모두 끌고 갈 것이냐?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요소 자체도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하려면 진짜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컴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외인 기관이 실적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이 종목들을 담을까라는 것이 좀 의문입니다. 사실 많은 그 재료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IRA 폐지가 아니라 뭐 완화 이렇게 갔다가 점진적 부과 이렇게 계속 이 정책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도 주고요. 테슬라 신형 모델 Y 중국에서 뭐 7월 판매분까지 다 완판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소재단이 되게 잘 가요.
그 FEOC 때문에 또 음극재도 잘 가고 니켈 함량 늘어나면서 양극재 기업들도 잘 가고요. 외인기관 순 매수 들어오고요. 모건 스탠리 테슬라 $800 간다 했는데 어제 8%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온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좀 급격하게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올해 이제 크게 전기차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네. 정책 변화 요소가 있죠. 그러면은 이 소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정책이 바뀌기 전에 전기차를 사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7,500라는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화 기준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것을 바꿔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이 바뀌기 전에 결국은 가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대 요인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쪽의 변화인데 CO2 규제 요인이 더욱더 이제 강화가 되는 상황이죠. 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 CO2 규제를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완성차 내에서 전기차의 생산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안 좋은 4분기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시점상으로 봤을 때 지금 섹터 종목별로는 좀 다르지만은 지금 출하량에 대한 상승 대략적으로 한 2분기 이후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일부 기업들의 흑자 전환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러한 부분 쪽에서 1분기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중한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실적 확인 이후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금의 매수는 조금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 유럽에 대한 기저효과나 또 재고 조정에 대한 여파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또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LG 엔솔 쪽에서. 그러면 대장주인 LG 엔솔 이 양극재 라인을 담는가? 최근에 핫했던 대주전자재료 음극재를 담는가? 아니면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꿈의 소재, 전고체 배터리 담는가?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이 가장 좋아요? 네, 사실은 뭐 멀리 봤을 때야 당연히 전고체 포인트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 인식과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외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혹은 메인스트림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RA 세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것 법안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요인이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는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 밸류 체인인 LNF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의 탑재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이 두 개의 기업이 현재로서는 조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LNF의 매출 비중도 지금 테슬라 향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알아봤고요. 원전 보겠습니다. 원전은 정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슈퍼사이클의 올바른 예. 일단 수요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트렌드죠. AI가 이제 산업의 주도 재료인데 AI까지 엮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국 정부가 밀어주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자연재해 때문에 또 수요 증가하죠. 수출, 매출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자부에서 국내 원전 기업들이
총 한 32조 원 정도 매출내면서 역대 최고 수출 네. 기록할 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올해 내내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요 모멘텀에 또 하나 이제 더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이제 전쟁 종료에 따른 재건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재건, 네. 지금 이제 가자지구 협상이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치적을 지금 네 거다 내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은 러우 사태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재건 수요와 함께 글로벌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의 우려감이 적은 섹터들로 분기 어닝 시즌이 구성된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전력기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일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거의 반응을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별다른 위해 없이 올해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도에 너무 성장을 했고요.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큰 성장률을 보이진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대항마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실 수급의 이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작년도에 100% 성장했는데 올해는 20% 성장하는데 작년도에 5% 성장했다가 올해 50% 성장하는 기업 쪽으로 네. 시장은 수급이 쏠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섹터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덜 간 종목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이 덜 가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안정성으로 따진다면은 뭐 대장주 HD현대일렉트릭과 산일전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낙폭과대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룡전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